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쯤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요. 백핸드하고 이제 프론트핸드를 나눠서 작업할 때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백핸드 호출 시 브라우저에서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발생으로 데이터가 출력되지 않고요.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CORS죠. CORS라고 하는 게 발생되고요. 그래서 CORS 블로킹 바이 CORS 이렇게 떠요. CORS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CORS란 크로스, 오리진 이런 얘기는 꼭 그 포트폴리오나 이력서에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리진,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그 다음에 쉐어, 링 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에를 따서 CORS라고 하는데요. 이 약자로 도메인 및 포트가 다른 서버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을 때 브라우저가 보안상의 이유로 API를 차단하는 문제야. 좋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로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3000번 포트예요. 3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서버는 9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포트로 서버를 동작시키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는 3000번 포트에서 3000번 포트에서 받아야 되는데 9000번 포트에서 값이 날라오는 거죠. 값을 처리하여 결과를 출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당연한 얘기죠.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상훈이한테 뭔가를 요청을 했어. 근데 상훈이가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이가 나한테 줘요. 상훈이가 지원이한테 주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요청한 애와 받는 애가 다르죠. 그러면 COR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는 되게 간단한데요. 나중에도 똑같아요. 보안을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데 스프링 부트에서 그냥 서버에서 해주시면 돼요. 서버에서 백핸드죠. 백핸드에서 스프링 부트 동작 시 부트로 개발 시 컨트롤러에 컨트롤러에 아래 어노테이션을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TATIO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주면 되는데 이거 해주면 돼요. 골뱅이 크로스 오리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스는 여기다가 클라이언트 주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그럼 얘가 요청이 들어와도 다른 클라이언트에 다른 포트에 전송을 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시큐리티 하시면 요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CORS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웹 컴피그 쪽을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스를 잠깐 보시면 소스를 좀 붙여다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 클라이언트에 여기요.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여기다가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의 위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죠. 저희가 프로젝트의 edu의 컨트롤러에 그 다음에 employee 컨트롤러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ORS가 해결이 되죠. 요거를 적어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CORS가 걸립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요청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서 요청하면 서버에서 요청하셔야 돼요. 서버에서 요청하면 서버에서 받잖아요. 그럼 이제 CORS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REST를 호출해서 값을 받으려고 그러면 공공 데이터는 무조건 다 CORS를 발생을 시켜요. 근데 서버에서 이렇게만 처리해 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되면은 시큐리티에서는 그냥 디세이블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클래스와 저희가 작성하셨던 곳에서 두 개를 좀 나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작성해 드릴까? 다 쳐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요. 다 쳐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왜냐면은 우리가 또 시간은 오늘은 좀 많아. 내일 없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쌤 오늘 프로젝트 시간 주시나요? 네, 드려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준비하셔야 되니까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작성을 할 때 리액트를 작성을 할 때 리액트 작성 시 리액트 JS 작성 시 컴포넌트죠? 컴포넌트 작성 시 클래스 컴포넌트 방식이 있고요. 클래스 컴포넌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함수형 컴포넌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컴포넌트를 여기다가 잘 줄게요. 클래스 그 다음에 컴포넌트. 스냅샷을 올렸을 때는 RCC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형 컴포넌트는 RSC라고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스테이트 고전적인 방법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안 쓰면 안 쓰겠지만 또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API의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메서드를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자, 얘는 똑같아요.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똑같이 가능하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작성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리셋 사이클 API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16.8 버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몇 버전이냐면요, 여기요. 네, 16.8 버전이 아니라 지금 19 버전 사용하고 있죠. 저희가 19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16번 버전 이후에는요, 제공되는 후보로 해결하게 됩니다. 글이 조금 크네요. 조금만 더 줘줍시다. 네, 후보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좋은 점은 뭐냐면요, 클래스형 작성하는 거 보시면 알아요. 클래스형 컴포넌트보다 선언하기가 편해졌어요. 선언하기가 훨씬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이게 특징이죠. 자원을 클래스형 컴포넌트보다 덜 사용합니다. 자, 다음에 빌드한 결과물의 크기 역시 클래스형보다 작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사용하겠어요? 기능 똑같이 되어 있는데 굳이 메모리라든지 그다음에 크기가 작다면 작은 걸 사용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렌더링이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수형 컴포넌트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성하게 돼요. 자, 얘는 클래스니까 클래스 앱이라고 해보시고 익스텐즈.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익스텐즈 컴포넌트를 반드시 받아주셔야 돼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를 반드시 받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컴포넌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얘는 렌더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객체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아까쯤에 제가 잘못 작성해갖고 그랬는데 여기는 리턴이라고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하고, 자, 컨스트 만약에 텍스트를 이렇게 전송한다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 라고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 그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리턴을 여기다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턴 해주시고 여기에 프래그먼트 쓰시든지 아니면은 묶음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은 이렇게 하죠. 아까 제가 보셨던 텍스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return이라는 i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얘를 그대로 저희가 함수형으로 만들게 되면 물론 여기도 인풋 들어가긴 하는데요. 인풋을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인풋 여기다가 react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연결해서 사용하고요. 자, 여기는 react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const app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는 해주시고 익명함수로 이렇게 arrow 펑션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onst 그 다음에 text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hi 똑같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return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div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달라질 건 없어요. 여기까지는 달라지는 게 크게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더 해야 되겠죠? 뭐 하시면 밑도 끝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대로 복사하시고 하나를 더 넣어보도록 하죠. 사실은 저희가 안 하긴 했는데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은 좀 익숙하게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똑같으니까 한 줄 지울게요. 자, 여기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적긴 해야 되겠구나. 적긴 합시다. 미안해요. 적긴 합시다.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이제 아까쯤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이트의 좀 생성 방법이 달랐었죠. 생성자로 하느냐 아니면 뭐 요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스테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선 얘가 제일 중요해서 자, 얘는 컨스트럭터 생성자죠. 컨스트럭터 안에서 디스 스테이트를 하게 됩니다. 스테이트를 통해 초기값 설정이 가능하고요. 하며 되셨죠? 컨스트럭터 없어도요 가능해요. 컨스트럭터가 없어도 없이도 초기값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얘기죠. 클래스형에서는 객체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형은 객체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use state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state로 그 다음에 state handler 핸들링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e state는 use state 함수를 호출하면 배열이 반환되는데 첫 번째 원소는 스테이트고요. 스테이트 이름이고요. 스테이트 이름이라고 하면 될 거 같고 스테이트 이름이고 자, 두 번째는 set입니다. 그래서 set state가 되겠죠. 스테이트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 어렵게 적었지만 스테이트 값이에요. 그냥 스테이트를 변경해 주는 함수이고요. use state의 파라미터 초기 값이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언할 때 const 하신 다음에 쓰시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서 앞에는 키, 뒤에는 value 이렇게 쓰는데 이 set이 뭐예요? 함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함수 리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소스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const app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함수형으로 작성할 거니까 함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const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떡세 하신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컴마 쓰시고 set name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se state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초기값 만약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스누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초기값으로 name에 스누피라는 글자가 들어가고요. 아까 처음에는 어레이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레이로 자동으로 초기화 되겠죠. 이렇게 초기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쓰고 싶다면은 그냥 안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초기값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중에 뭐 버튼 입력하겠죠. turn on 버튼 BUTTON 오늘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클릭을 눌러주실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벤트를 타겟으로 갖고 오셔도 돼요. 뭐 이벤트 하신다, 이벤트 타겟 네임 하신다 밸류로 갖고 오셔도 되는데 그거 좀 이따 해보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set 네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스누피 그 다음에 누구냐? 누가 있지? 스마일. 네, 스마일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당연히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저 스누피라는 값이 있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얘요. 요 이름하고요. 요 이름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호출할 때는 이와 같이 네임으로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임으로 호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할 때는 지금 보시는 set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누피는 또 뭐예요? 초기값이죠. 초기값을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던지신 다음에 여기다 값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 뭐 프로포스로 바꿔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실 것 같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형식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컨스트럭터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프로프스 부모한테 넘겨받은 값이고요. 그 다음에 슈퍼 해주시고 여기다가 프로프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디스 값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디스 점 스테이트 해주시고 여기다가 제이슨 형식으로 name 떼넥 그 다음에 스누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만약에 더 넣고 싶으면 아이템이라고 해서 대부분 아이템스 많이 써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고요. 이게 생성자 방법이고요. 요게 이거 여기다가 요게 생성자 방법. 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 without constructor with without 그 다음에 constructor 생성자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app 그 다음에 extend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를 갖고 오셔야 되고요. 물론 얘도 임포트 됩니다. 안 적어드리긴 했지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아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tate라고 뭐 const 그 다음에 state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name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누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컴마 찍으시고 items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릭도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죠. 아까 처럼 함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클릭 뭐 이렇게 잡아주시고 되셨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이걸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요한 게 이거죠. dis.set이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set stat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뭐 아이템스에 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price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프라이스 안 받았죠. 여기다가 100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이템에 100이 들어가겠죠. 되셨죠?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좀 보시는 것처럼 얘는 조금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긴 하지만 이름을 출력할 때만 사용하게 되고 입력할 때는 여기 뒤에다가 입력하게 되니까 부를 때는 얘로 부르거든요. 근데 입력할 때는 또 set state로 부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안 했는데 프로포스도 좀 정리를 그냥 해드릴게요. 어차피 그냥 한 김에 여러분들 어차피 시간도 애매하니까 미리 좀 수업을 나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리자. 자, 필기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하나 더 만들게요. 나중에 리액트 공부하시게 될 때는 꼭 얘부터 보시고 작업을 하세요. 제가 지금 얘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 전체를 한번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세요. 그냥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작업하시면 그렇게 뭐 망설여지진 않을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푸스입니다. 네, 프로푸스는 부모로부터 받아오는 값을 얘기합니다. 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같고요. 그러니까 내 거는 스테이트고요. 그 다음에 부모 거는 프로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푸스는 컴포넌트의 속성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읽기 전용입니다. 중요한 건 읽기 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읽기 전용이고요. 이며 컴포넌트 자체의 프로푸스를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뭐 모르셔도 일단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클래스에서는 일단 적어놓고 보여드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놓게 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그 다음에 앱, 익스텐즈, 그러니까 적어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시면서 보시면 되니까. 시간이 없어갖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사실은 뒤쪽에서 다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필기만 먼저 해봅시다. 그때 가서 또 필기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자, 익스텐즈, 그 다음에 컴포넌트 받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렌더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썼죠. RENDER, 렌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프로포스 받은 객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컨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디스.프로포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프로포스를 받아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네임하고 뭐 에이지를 받아온다고 치면 저쪽에서 넘겨줬겠죠. 그러니까 프로포스를 통해서 네임은 뭐, 에이지는 뭐 이렇게 넘겼다는 얘기예요. 파라미터로. 그 다음에 얘가 받으면 당연히 리턴 해주시고, 여기다가 프래그먼트 하나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저 값을 그냥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div 아니 항상 안 써줘야죠. 안녕. 그 다음에 바인딩 하는 거 보이더라고. 나는 내 이름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name이고, 나이는 이렇게 하시고, age이다. 그러면 부모 컴포넌트에도 전달받은 얘가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라우터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라우터에서 전달할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되게 간단해요. 자, const 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는 하시고 이렇게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 두 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블레스 해주시고 name, ag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배웠었죠? 네,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return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똑같이 프래그먼트 하나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클래스이든 컴포넌트든 상관없어요. 근데 클래스 방식에서는 명확하게 선언해서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형에서는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사용해서 그냥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값 넘기는 거는 다음에 따로따로 뜯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도 저희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벤트도 못해서 이벤트 처리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복사하시고 하나 더 만듭시다.
저희가 온클릭이나 그런 이벤트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렌더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 컴포넌트의 이벤트 핸들러.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함수형 컴포넌트의 이벤트 핸들러. 뭐 갑바 갖고 오는 건 똑같은데 됐고요. 자, 차이점은 요거는 좀 쪼개야 됩니다. 이거는 쪼개셔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한 줄 지우면 되잖아. 삭제.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얘는 함수 선언식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냐? 새로운 뭘로 해야 되냐? 새로운 에로우인가? 에로우로 합시다. 에로우로 선언이 가능하며 마땅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바스크립트 기억나시죠? 그죠? 그냥 객체로 만들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클래스로 만들었다면 디스가 아닌 내부에서 혹시 안 된다는 거죠. 저 외부로 넘기는 값은 다 디스라고 했었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값은. 그래서 디스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얘가 있고요. 얘가 좀 편해요. 컨스트 함수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컨스트 함수 형태로 선언해야 하며 그 다음에 얘는 디스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요건 안 해가지고 나중에 상세하게 작업해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렌더가 있고요. 넘겨줄 값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래그먼트 하나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요. 리턴을 안 적었네요. 그죠? 리턴을 안 적고 또 안 적었네요. 리턴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put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input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입은 버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onClick이라고 하나 만들어주면 onClick으로 쓰셔야 돼요. onClick인데 C가 대문자여야 됩니다. onClick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this라고 호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this점 그 다음에 핸들 클릭 이라고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가로 안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value value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 자, 이렇게 하시면은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벤트가 넘어가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얘가 쓸 때는 아까쯤에 함수 그냥 선언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받아오시면 될 것 같고, 에러 펑션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 값 갖고 오고 네임 갖고 올 거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벤트로 합시다. EVENT. 아마 인터넷이나 그 다른 것들이 이벤트로 되게 많이 써요. 이벤트.점 타겟.점 네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뭐 값을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클릭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디스잖아요. 이벤트를 갖고 와서 타겟이 얘가 되겠죠. 타겟점 네임 하시면 그 네임에 맞는 애를 뭐 이름을 만들어서 값을 폼 데이터로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벤트를 갖고 오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되게 간단합니다.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는 위에 거는 똑같아요. 얘는 똑같이 그냥 사용하시고요. 얘는 디스만 안 쓰면 돼요. 리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프래그먼트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inpu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끝. 그 다음에 얘는 디스 안 쓴다고 했으니까 디스만 지워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의 오타가 났네요. 그냥 쓸게요. 자, 얘의 호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를 하지 않고 함수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같은 함수니까. 하지만 얘는 클래스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호출하려면 이와 같이 this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셔서 클릭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만들어 드린 게 아까침에 클래스형 컴포넌트랑 그 다음에 펑션 형태의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요. 몇 가지 필기 되셨을까요? 다음 얘기는 저희가 하나를 좀 더 만들고요. 아까침에 중에서 저희가 얘는 최근에 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셨을 때 두 가지의 형태의 이벤트를 동작을 시켜서 저희가 화면을 좀 뿌려봤었는데요. 되셨죠? 함수형 컴포넌트부터 좀 보도록 하죠. 함수형 컴포넌트, 왜냐면 방금 전에 작성했던 거라서. 자, 여기에서 사용할 때는 얘를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자, 아까 전에 있었던 거예요. const, 소스 그대로 쓸게요. const, 그 다음에 employees라고 했나? employees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set employee라고 하시면 값을 담을 수 있는 애가 되고요. 그 다음에 use state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이렇게요. 되셨죠? 네, 그래서 아까쯤에 설명드렸죠?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빈 값으로 지금 보시는 인플로이스를 초기화하겠다는 얘기죠. 인플로이스를 초기화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얘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use effect라고 하는 훅을 좀 사용해요. 훅 함수입니다. use effect라고 하는 애를 사용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use effect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t 하신 다음에 employee 했었죠. employees가 빠졌네요. employees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잘 넣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사용하시게 되면은 set employees에다가 값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employee 서비스 불러줬었죠. 그래서 employee 서비스 해주시고 get employees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호출이 되면 then이라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s를 받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처리해서 처리가 되면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줬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res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값이 입력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설명을 줄게요. use effect 함수가 중요하겠죠. 나머지는 뭐 소스니까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실행이니까. effect 여기 있죠. 함수는 react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특정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얘를 뭐라고 한다? 훅이라고 합니다. 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아이고, 작아졌네. 몰라요. 하여튼 리액트하는 훅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use effect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얘는 콘솔 로그로 만약 찍어 보신다면 얘는 렌더링 할 때마다 실행된다. 그래서 화면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원래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레스트니까 변경이 없으면. 근데 얘는 변경이 없어도 무조건 실행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로드될 때 한 번만 렌더링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자, 얘는 여기 끝에다가 컴마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렌더링 처음 한 번만 렌더링 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 얘가 없으면 계속 렌더링이고요. 당연히 그럼 하드웨어 보안 심하겠죠.
빈 배열, 아까 전에 비어 있었던 요거를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빈 배열을 얘는 처음 화면 로드될 때 처음 한 번만 실행됩니다. 그렇죠? 요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컴포넌트는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아까 전에 뭐 컨스트럭터 하시는지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스테이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희가 필기할 때 사용했던 거라서 필기할 때는 저희 소스 코드 쓸 때 했던 거라서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작성할게요. 자, 네임은 employees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퍼테이션 빠졌네요. 컷만 찍고 그 다음에 item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빈 배열 하나 넣어주시면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즈 이펙트가 얘로 사용돼요. 컴포넌트 그 다음에 need mount. 얘를 그래서 mount라고 합니다. mount mount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뭐 그 다음에는 얘랑 똑같고요. 얘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하실 때 요 갖고 오는 건 똑같고요. 갖고 오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는 셋이 아니라 여기에서 셋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this라고 해서 저 state를 불러주시고요. this.set state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는데 아이템의 이름에 items라는 이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가로 빼먹었네요 또. 아이템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네, 필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items라는 이름에 그 다음에 받아온 여기다가 res의 데이터를 res.data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set을 통해서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ount는 여기 이거 갖고 옵시다. component did mount는요 did mount를 통해서 화면이 렌더링 된 후에 실행되어집니다. 근데 얘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뭘로 변경됐다? 훅 함수로 변경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운트라는 거 저장만 하고 저장이라 필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끝내볼게요. 자, MOUNT 자, 마운트랑 쓰시려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니까. 자, 컴포넌트가 처음 실행될 때 컴포넌트가 시작되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컴포넌트가 처음 실행될 때 컴포넌트가 같이 불리잖아요. 그 얘기예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해요. 시작되면 우선 컨텍스트가 읽힐 거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프로프스 값들이 그냥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디폴트 프로프스 요거랑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저장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 마운트는 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갈게요. 첫 번째로 뭐가 되냐면요. 컴포넌트 그 다음에 will mount라는 게 있습니다. MOUNT 마운트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이게 처음에 호출되는 애고요. 그리고 처음에 호출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렌더가 있었잖아요. 렌더로 컴포넌트를 돔에 부착하겠죠. 컴포넌트를 돔에 부착하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가 완료돼요. 지금 will 마운트가 완료된다는 얘기예요. MOUNT 마운트가 완료되고요. 되셨고, 그 다음에 완료된 후에 마지막으로 뭐가 준다면 컴포넌트 need mount 마운트가
호출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먼저 메서드가 먼저 호출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메서드가 뿌려지기 전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아까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먼저 호출하고 싶어. 그럼 뭐야? 윌 마운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디드 마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화면이 뿌려져야 그 돔에다가 값을 넣을 거 아니야. 항상 얘기했던 거죠. 화면이 있어야 뿌릴 곳이 찾을 수 있으니까 돔을. 그래서 처리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처음에 윌 마운트를 언제 사용하겠어 그러면? 이거요. 로그인 됐니? 로그인 안 됐니? 이거 파악할 때는 처음에 윌 마운트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인 됐는데 라고 하면 화면 뿌려지면서 디드 마운트 실행이 돼서 뭐 서비스 갔다가 리스트가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안 보여요. 나중에 이제 시큐리티 작업을 한번 로그인 작업이 돼 있으면 그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수업했던 내용을 좀 필기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걸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저희가 지금 헤더와 푸터와 헤더와 푸드와 리스트 컴포넌트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좀 그려드릴게요. 글자는 조금 작게 적을 거라서 요거 포트폴리오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액트. 그럴까요? 할게요. 자, 리액트 JS는 넥데이스의 화면 렌더링 방식입니다. 저번에는 말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렌더링이 된다 라고 좀 했었고요. 여기서 잠깐 보여드렸죠. 렌더링 방식을 이렇게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가 아까 지금 그렸던 거 또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좀 작게 적을게요. 그렇게 좀 많아갖고 HTTP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3000번 이렇게 해서 리액트 서버가 돌고 있고요. 이렇게 리액트 서버가 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 HTML이고요. 얘는 HTML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소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디가 있고요.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확대해서 제가 확대해드릴게요. 자, 바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디에 이제 마운트가 되는 애가 있죠. 그래서 div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div 닫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id가 그 다음에 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탐색해서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값이 뿌려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거였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이거 갖고 오셔서 순서를 좀 이따가 ABC 붙여드릴게요. 자, 인덱스 JS가 호출이 되고요. 인덱스 JS가 리액트, 그 다음에 돔, 그 다음에 렌더를 한다고 했었죠. 렌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렌더에서 배포하여 인덱스 HTML에 바인딩 한다고 했었죠. 바인딩 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src에 그 다음에 index.js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캡처 좀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저희 VS에 들어가셔서 index.js 들어가셔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야, 주석 좀 저리 가라. 여기에서 요만큼, 요번에는 라인 번호까지 같이 갖고 올게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윤곽선도 좀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렌더링 되려면 여기로 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앱JS가 또 있다고 했었죠. 앱JS가 컴포넌트를 모아둔다고 했었잖아. 네,
생성자를 호출한 후 생성된 컴포넌트를 반환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아이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소스 한번 가볼까요? 앱JS입니다. 앱JS 들어가셔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전체 다 갖고 올게요. 조금 줄이고 싶은데 조금만 줄여서 이거 전체 다 갖고 올 겁니다. 아이고 저기 좀 가봐. 됐고 여기에서 요만큼 다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작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됐죠? 얘도 테두리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읽힐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 여기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로고 하나만 좀 쓸까요? 로고는 저희가 아이콘 파인더에서 갖고 올게요. JSX 여기에서 요거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요거 복사하셔서 얘는 PNG로 갖고 오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 JSX 파일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다도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다도 하나 넣어주시고 그림 그릴 때는 보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것도 좀 하시면 되는데 발표하는 것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못해서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써줄게요. 어디 갔냐? 여기 있군요. 자, 여기다가 얘는 푸터 컴포넌트 .jsx 이렇게 하나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는 똑같이 헤더 component.jsx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list employee 그 다음에 component.jsx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조금 모자르네요. 조금만 더 키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가 되면 이렇게 되시겠죠? 로드가 되면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요, 똑같아요. 처음에 뭐가 동작이 되겠어요? 생성자를 읽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컴포넌트를 읽음이라고 해줄게요. 컴포넌트를 읽음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컨스트럭터가 읽혀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그 다음에 렌더 이렇게 동작이 모두 다 작업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똑같고요.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컴포넌트를 읽는 거니까요.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를 더 갖고 와서 이쯤에 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진한 녹색으로 좀 테두리를 만들게요. 두께도 조금 다르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서버예요. 서버고요. 서버고요. 얘는 서비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인플로이 서비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플로이 서비스 안에 저희가 get employee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자, get employees였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엑시오스를 요청했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return 엑시오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청한 주소는 http 그 다음에 / 로카로스트 그 다음에 8081 그 다음에 /API /v1 /employees 요게 뭐였어요? 베이스 URL이었죠. 요걸로 요청을 했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이제 서버 백핸드가 있겠죠? 백핸드는 이렇게 크게 사각형으로 좀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두께도 조금 있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가 뭐예요? 백핸드죠? 얘가 백핸드고요. 이쪽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백핸드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http / 로카로스트 그 다음에 8081로 동작되는 백핸드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설명을 잘 해주시면 아마 좋은 인상을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 이거. 자, 여기야 저희가 스프링 부트 이미지 하나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는 스프링 부트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로고 드린 거에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서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청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필기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해주시고 뭐예요? 네,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으로 되어 있고요. 인덱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API에 /v1이라고 하는 요청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getMapping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getMapping에서는 /employe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i는 저희가 하이버네이트와 JPA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엔티티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여기다가 글자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JPA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설명이 잘 될 것 같고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서버와의 연동은요. 이렇게 요 화살표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연동은 무슨 타입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값을 JSON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JSON으로 갖고 오고요. 물론 여기도 JSON 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로고 있어요.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JSON으로 잘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맨 앞으로 갖고 올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배경 넣으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자, 이렇게 하시면은 JSON으로 연동된다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오셔서 요거는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얘는 녹색으로 좀 할게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아작 엑시오스 비동기 처리, 비동기식 호출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뭐였냐면 마운트였죠. 마운트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나요? 자, 첫 번째는 UI입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한자 하시고 A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인딩 대규에서 인덱스 JS가 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입니다. B고요.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가 될 건데 C가 얘네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얘네들이 C입니다. 얘네가 다 C예요. 여기 C, 그 다음에 얘도 C. 물론 아래 컴포넌트가 더 있으니까 순서는 더 있겠지만 얘네가 C고요. 그 다음에 얘가 D입니다. 여기 부분이 D고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면접 때 제가 리액트 이렇게 써가지고 마운트 시켜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완료가 됐겠죠. 그럼 서버 호출하고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완료가 되면 얘가 2입니다. 요만큼. 여기요.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이고요. 여기는 색깔을 좀 칠할게요. 자, 요만큼이 될 거고요. 선이 너무 두껍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값을 갖고 와서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이제 뭐야 돼요? 컴포넌트가 뭐요? 처리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다 2예요. 여기에서 얘네가 이렇게 되고요. 이동 흐름은 다 까만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네가 다 이렇게 렌더링 돼서 어디다 된다? 이렇게 앱.js의 리턴에 이렇게 다 렌더링이 되고요. 요게 2입니다. 이 그림은 잘 갖고 계세요. 인터넷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얘 그리기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완료가 되면 여기에 붙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번에 필기를 할 때 이렇게 해드렸었죠. 얘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앱.js가 처음에 요청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이렇게 화살표가 된다고 했고요. 되셨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여기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요 용어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앱.js를 렌더링한 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빨간색으로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위치가 반대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CDEF입니다. 요게 F고요. F고 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 갖다가 이제 뭐 돔 탐색해서 위치에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돔 탐색해서 여기다가 루트라는 거 찾아서 뿌려주면 돼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할 거고요. 채우기도 파란색으로 할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CDEFG입니다. 얘가 G고요. 여기다 해야 되겠다. G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부분, 요 파란색 부분하고 같은 여기에 값을 어펜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아니라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마지막으로 렌더링 되고 돔 탐색이 되고 그 다음에 뿌려주는 것 G 여기가 H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렌더링 순서입니다.